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응징언론 서울서리 백은종 응징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입담이 아주 좋으신 과거에 인터넷에서 그 논객으로 화씨 119로 활동도 하셨고 911. 화씨 911 예. 화씨 911 활동했고 지금은 신문고 뉴스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임두만 신문고 뉴스 편집위원장님 모시고 시사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예. 그 중심에 있는 게 그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그런 태극기 모독단, 태극기를 들고 참 추잡한 짓을 해서 네. 신성한 태극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태극기 모독단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태극기 모독단 문제를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신문고 뉴스 편집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두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론 뭐 저희 신문고 뉴스에도 상당히 여러 번 그 글로서 쓰고 또 신문고 뉴스가 있기 전 거기서 근무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씨 911로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누차 그 태극기 모독단이나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글로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데 한 가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태극기 모독단에 꼼짝 못하고 휘둘리고 예. 무슨 회의도 태극기 모독단들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해야 되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 예. 이러다는 자유한국당이 망국당이 될 것 같은데 태극기 모독단에 휘둘리는 그 자유한국당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예, 예. 대부분 태극기 모독 세력을 지금 등에 업으려고 하는데 예.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그 대표가 돼서 그 태극기 모독단의 인기를 받으려는지 좀 궁금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태극기 모독단이 지금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광주 5.18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요. 광주 5.18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5.18을 적으로 삼아서 하나의 타켓을 만든. 이전에는 얘네들이 뭘 했냐 그러면 종북이었어요. 예. 얘네들의 주 적이 종북이었습니다. 그 종북 입을 달고 다니다가 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종북으로 말하는 놈들이 전부 꼴통으로 지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종북이란 말을 쓸수록 이제 안 돼. 지지가 안 돼. 지지율 오히려 더 떨어져. 그러니까는 다른 타켓을 하나씩 선정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광주 5.18입니다. 5.18을 가지고 이 광주라는 호남이라는 소수의 이 타켓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반호남 세력을 모아서 자기네 전당대회에서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요놈들이 광주를 타켓으로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 종북 빨갱이론이 먹히지 않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으니까 예. 거기다 플러스 한 게 그 광주의 문제 예. 또 전라도 쪽을 적대시해서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이명박근혜 때도 이렇게 막 대놓고는 못했는데 요즘에 하는 게 이제 걔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렇죠. 모독단도. 왜냐하면 예. 저번에 우리가 이제 탄핵 이후에 예. 탄핵이 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 세력이 지지율이 10% 이하로 빠졌다가 예. 이 지지율이 점점 지지율이 15% 18% 여기까지가 딱 정체됐는데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티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새로운 모티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타켓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타켓이 곧 뭐냐 그러면은 반호남 세력이에요. 반호남 세력을 타겟을 하려면 호남 세력을 그렇죠. 예. 호남을 찍어 누르면 호남이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예. 호남이 반발을 하면 그 반발을 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의 영남 패권 세력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 김진태나 예. 김한원이나 또 거기에 동조하는 나경원의 그런 흉악한 음모가 요런 지역 놈들이- 감정을 예, 예. 일으켜서 그것이- 자기들이 집권을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집권 목적이에요. 이 정의봉으로 이거 예.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그러니까. 박정희 때도 그런 지역 감정은 함부로 못했는데. 그렇죠. 이게 전두환도 못했는데. 얘네들이- 정의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같은 문제도요. 예. 나경원 같은 문제도 자 오늘 어딘 트위터에 보니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아, 예. 서울법대 나온 나경원은 판사였고 김진태는 검사였다.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거기까지 나오면은 국민학교만 나오는 우리가 더 똑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아, 요즘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예. 어떻게 이상하게 그 좀 서울대 그 땅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쉽게 말해서 좀 우리가 막말로는 미친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이요. 자,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대표님도 지금까지 계속 그 제가 연설 같은 것도 들어보고 잘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요. 역사와 민족 앞에 내가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쉽게 말해서 장준하 선생이 말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질 말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나. 전혀. 그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떠한지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권력을 잡자. 이 나라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것들이 목적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0년 징역을 받았는데 그 밑에서 총리하던 친구가 당대표 하겠다고 지금 한 1년도 안 돼서 기어 나오잖아요. 그 얼굴에 그 철판 깔았으면 할 수 있어요? 제2의 박근혜라고 일명 또 별명이 황교알이라고 하는 분 말씀을 그러니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모시던 내 보스가 지금 그 모시던 그 보스가 직무를 잘못했다 그래서 징역을 30년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서 총리로 모신 사람이 내가 당대표 하겠다고 나올?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맞는 거야. 그건 산에 들어가 산에 이건 진짜 석고 대제를 해도 이건 정말 그 지금 오늘 그 편집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황교안은 정말 못된 말도 사람이네. 안 돼. 김진태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네. 다음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김진태 네. 나는 김진태를요 네. 매우 교활한 사람으로 봅니다. 교활? 예, 왜 교활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네, 매우 교활한 친구예요. 매우 교활한 친구인 것이 김진태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전부 계산적이에요. 전부. 자기가 전국적 서울대 출신이나 돼요, 그 사람도. 자기가 전국적 인물이 되고 싶고 네. 지금 현재 지금 말한 그 조원진이가 데리고 다니는 태극기 네. 모독단을 네. 조원진은 이제 이미 쫙 밑에 낙도 세력으로 밀려나 버렸단 말이에요. 주류에서. 근데 자기는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주류에 있잖아요. 예. 그 주류에서 자기가 걔네들의 대빵이 되고 싶은 거야. 대빵. 일본 말이죠, 대빵. 그렇지, 오야지. 오야분도 일본 말이고. 근데 그 자유한국당 얘기할 때는 일본어를 좀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요즘 부르는 게 토착 외국. 예. 이번에 나경원 미국 가서 뭐 정전 안 된다. 그래, 왜 아베만 그러냐? 정말 내가 여기 방송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나경원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흑금성이 간첩명단 1000명을 가지고 있다는데 혹시 거기에 명단에 나경원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이제 그 나경원이 웃음이 나. 여기 방송에 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김진태 빨리 말씀하세요. 김진태는 지금 말한 대로 예. 교활해요. 예. 자기가 그 세력의 핵심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당선이 되면 우리는 더 좋은데 사실은. 네,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데. 응징으로 갈 거야. 계속 응징을 해야. 당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언론에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친 태극기 모독단 세력을 누가 인정해 주나요? 걔네들은 안 해주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경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다. 이런 저도 말을 봤어요. 이게 뭐 완전 이거 외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토착 외구를 넘어선. 그 무슨 얘기냐면 아 참. 애기들이 밖에 나가 싸웠어요. 네. 애기들이 밖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집이하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좋은 놈이야, 너희 아버지가 좋은 놈이야, 둘이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럼 와서 일렀어. 이제 나 한 놈이 밖에서. 나 밖에 나가 제가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있다가 야 그러지 말고 둘이 사이좋게 놀아. 네. 사이좋게 놀아라잉. 딱 그 얘기 야 우리 아버지가 사이좋게 놀아라 그랬어.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 내가. 근데 제일 야당 원내대표라는 여자가 내가 나경원하고는 지금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 떨어지면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좀 대화 좀 하게 품위 좀 시키고 인간답게 좀 내가 응징 활동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번에 전당대회는 그걸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00년 전에 예. 2300년 전에 조나라가 망하던 그 과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조나라의 그 조괄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조괄. 아. 이름이 조괄입니다. 그런데 이 조괄 장군이 즉 아버지가 조사 장군이라고 매우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 양반은 정말로 그 이 잔뼈가 전쟁에서 굵은 양반이었는데 이 조괄은 즉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책으로만이. 전쟁을 무관이 아니고 문관으로. 그러니까 무관인데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아, 병법을 실전 머릿속에만. 없이, 예. 병법을 머릿속에만.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지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놈이 조갈이야. 그래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나라에서 그 백기 장군이라는 그 훌륭한 장군이 있어. 나라 이제 그 백기 장군 밑에 있는 왕헐 장군이 조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조나라 장군이 연파 장군이라고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연파 장군이 잘 막고 있으니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진나라에서 작전을 쓰는 거야. 조과를 상장군으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간첩을 보내가지고 아 소문을 막. 조괄 장군이 정말 그 병법도 능통하니까 조괄 장군이 해야만이 진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니까 진나라 효성왕이 그 말을 딱 믿어가지고 진짜 조괄을 장군을 시켜놨네. 예. 그리고서 어떻게 됐느냐? 40만 대군이 진나라의 백기 장군한테 작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조나라가 그래서 망합니다. 근데 뭐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잔뼈가 굵은 이제 그 당대표로 할 만한 자질들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요거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애들이 아까 지금 말한 황교안이나 뭐 알아요 그 사람. 뭐 알아, 진짜. 완전히 그냥 책상에서. 황교안은 우리 밥이에요. 응징언론 서울에서. 황교안이나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그 머리만 좋은 김진태나 교활한. 교활한.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교활한. 김진태나 그다음에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돼도 조나라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근데 누가 돼야 빨리 조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 김진태가 돼야지. 그러면 김진태 표 있으면 좀 찍어주세요. 혹시 뭐 권한당원인가 뭐 있다든. 태극기 보독단 여러분, 김진태 빨리 찍어서. 김진태 이번에 그 뭐 몇만 명 들어갔다며요. 8,000명 들어갔대요. 8,000명 다 찍어서 몰표 줘서 대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근혜 구출 작전도 가능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보독단들 모여서 서울역 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렇지, 공식적으로 태극기 보독단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태극기 그렇지. 보독 집회를. 예, 그러면 박근혜 구출도 가능하고. 그래서 김진태 그렇게 해서 그 황교안이나 김진태는 조나라의 조갈 같은 그렇죠. 망국의 길을 갔던 그 망당의 길. 망당의 길로 지금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잖아. 우리 이거 소문을 김진태를 찍게끔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조괄 장군을 장군으로 임명하려 그러니까 그 효성왕한테 그 당시에 그 정승이던 인상이라는 정승하고 조괄 장군의 어머니 그 조사 장군의 부인이 왕한테 직접 그걸 올려요.
이놈은 잘 모릅니다. 아. 이놈은 절대 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지만 내 남편이 죽을 때 너는 장군하지 말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까불고 댕긴데 와. 혹시 요즘에 김진태 그 부인이나 어머니가 그 대표되면 안 된다고 아마 지금 그러고 다닐 거예요. 내가 집에서 봐도 그놈 망난이고 네, 애미한테도 불순하고 그러고 이거 다닐 거야. 아마 그러고 다닐 거야. 네, 이거 그래 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래도 그 이 소문만 믿고 그 왕은 그 조과를 임명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전망 그 희망이고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이제 이건 정상적 지금까지는 뭐 약간 삐뚤어진 여담이지만은 예. 정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황교안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고 예. 2위를 김진태가 할 것이냐 뭐 오세훈이가 할 것이냐인데 결과는 놓고 봤는데 어쩌면 어제 이거는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어떤 기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김진태가 될 확률도 있대요. 우리는 또 쌍수를 들어 하냐. 하여튼 우리 그 27일까지 김진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우리가 김진태를 서울에서 우리가 많이 응징하고 욕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역작용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김진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빠른 시간 내에 정치 구도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당이 새로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지금 현재 있는 8명의 자유한국당 세력, 얘네들이 지금 전라도 말로 종구고 있거든요. 저기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오세훈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바른미래당이 없어질 거예요. 얘네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갈 텐데 김진태나 황교안이가 대표는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던 원래 그 김무성 세력 애들이 쪼개져 나와가지고 지금 이 유승민 세력하고 합쳐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뭐 또 유승민이가 말하는 뭐 개혁 보수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자칭 보수죠, 개혁 보수. 유승민이 지 말로는 그런 정당을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김진태가 돼야 된다 얘기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보수가 쪼개져야 됩니다. 보수가 쪼개져야. 제가 그 태극기 모독단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서울구치소 가면 서청대라를 불러요 거기를. 텐트를 쳐놓고 그 대한애국당이라는 조원진이가 만든 그런 모독단 수기 조원진이 매주 가서 거기서 하는데 하여튼 김진태가 되면 그쪽에 힘이 실릴 거다. 뭐 제2당사가 서청대 쪽에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보내요. 또 그러니까 김진태가 되면은 우리한테는 좋고 나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라의 장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나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자칭 보수 세력만 좀 나쁠 뿐이지 나라의 장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국 꼴통 세력만 나쁘고 그냥 보수 진짜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해서 조나라가 망하고 그로부터 한 16년 후에 그 조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 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그 계기가 박근혜 탄핵이었거든요. 보수 세력이 망하는 데 대한 그 계기가 박근혜 탄핵이었어요. 그 탄핵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존의 씨를 이번에 김진태가 됨으로 인해서 싹! 야, 김진태가 위대하신 분이네요. 하여튼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될 확률은 높은데 김진태도 될 수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김진태 청와대 기자 이 얘기가 청와대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태극기 모독자라면 힘내세요. 김진태도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지금 혹시 되지 않겠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태극기 모독단 조금만 힘내고 더 만행을 많이 저지르고 광주도 욕 많이 하고. 이제 광주 문제. 그래서 이제 그 강주 문제 가기 전에 지금 태극단 모독
태극기 모독단의 숙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지만원도 태극기 모독단이 그렇죠, 받쳐줘서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만원 추종자들한테 가면 김구는 공산주의자 매국노고 그럼요. 뭐 심지어 이완용이 애국자라고 하는 놈도 있고 안두희는 애국자 분명하고 박기서 선생은 매국노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김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내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다음에 이완용이가 애국자라 그런 이유가 그 당시에 이완용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 2,500만 민중이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나오잖아. 일본한테 팔아먹어서 그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신문물을 가져와서 조선을 근대화시켰기 때문에 이완용이가 빨리 법 만들어야 돼요. 반민족 행위들 찬양하고 지금 그걸 법을 그거 국회 저기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따 얘기했지만 예, 이번에 예. 그 법 못 만들면 그럼요. 정말 저 가만 안 있으려고 그래요. 정말 그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서 신랄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이따가 그거 만들려고 예. 그러면 김한원과 김진태가 예.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들의 그 문제. 자, 이거 이거 보세요. 좀 한번 이거 한번 분석 좀 보십시다. 해주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예, 예.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당권과 군권을 다 장악합니다. 예. 정권과 군권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더 완벽하게 장악해 12.12를 일으킵니다. 12.12를 일으키고 나서 5월 17일 날 전국의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12.12를 일으킬 때 12.6도 12.12 때는 그때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계엄이었습니다. 예, 예.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를 합니다. 이 비상계엄 하에는 3군이 예, 예. 대포콘이 걸립니다. 대포콘. 아. 대포콘이 걸려서 대포콘 최소 대포콘 3가 걸립니다. 그러면 전쟁이 직전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전방은 완전히 철통 같은 경계태세가 돼야 됩니다. 예, 예. 북한군 600명이 어디로 옵니까? 이거 북한군 600명이 왔다고 지금 계속 말을 하는 애들은요. 전두환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 멍청한 새끼들이 그 대가리가 돌아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계엄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서청원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네. 서청원이가 내가 거기 광주 그 당시에 취재 기자였는데 한국일보 기자인가 했었죠.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조선일보. 기자. 네. 그래 내가 이 우리 선배 중에 윤재걸 기자라고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만 이름 들어봤네요. 윤재걸 기자라고 네. 동아일보 신동아 부의 그 르포 기자로는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네. 1983년에 신동아를 지금도 아마 그 자료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서슬퍼르던 시절에 1983년 신동아에 광주의 열흘이라는 르포를 씁니다. 그래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을 사실은 매우 객관적으로 서청원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 윤재걸 윤재걸 기자가 네. 그래서 그걸 쓴 다음에 윤재걸 기자는 남산 끌려가 가지고 거의 시체가 돼서 나옵니다. 지금 살아 있나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거의 시체가 돼서 나와요. 동아일보 잘리고 그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그런 그 한스페터가 독일인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외신으로 보내기 그런 것보다도 동아일보 신동아의 83년에 나온 기사가 광주를 현실화시켜준 첫 번째 기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윤재걸 기자가 그런데 그 기사 내용 그 당시 계엄하에서 동아일보 편집부에 통과된 기사만 내용을 하더라도 북한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북한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광주를 타켓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2년부터. 2002년 노무현 정부. 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2002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변방에서 자기들끼리만 떠들었어요. 그렇죠. 미친놈 소리 들었죠. 예, 그때 얘기. 예, 그러다가 언제 이게 이슈가 되냐? 2013년에 채널A하고 그 TV조선에서 탈북자들을 데려다 놓고 장성민이라는 선생께서 예, 전라남도 장성 출신 장성민 이것도 거의 태극기 모독단 수준이잖아요. 장성민이는 어디냐 그러면은 그 걔 가지고 아마 고향이 고흥일 겁니다. 고흥.
고흥인데 장성 아니에요? 고흥이에요. 고흥일 건데 아, 나 그 사람 정말 얄미워요. 장성민이란 친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키워가지고 행정관 청와대 가서 행정관도 하고 말이에요. 예. 청와대 상황실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뺑 돌아버려가지고 거기 가서 그 방송하더니 걔들 데려다 놓고 북한군 600명설을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 공식 사과 명령하고 받고 그 다음에 걔네들 전부 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 프로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게 정리가 된 건 줄 알았는데 예. 이 지만원이는 계속 이걸 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도와준 게 뉴스타워라는 수국 꼴통 신문 있잖아요. 그 손상대 예, 형제 간의 이놈들이 정말 그 토착 외고 중에서도 진짜 그 감옥 갔다 나왔어요? 저번에 감옥 네, 갔었는데. 감옥 갔는데 예. 형은 나오고 동생이 또 뭐 온갖 거짓말 광수 몇 번 나는 왜 내 얼굴 광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황장엽 지도 광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황장엽도 광수고 무슨 뭐 어떤 탈북자 나가 자기가 16살 먹었는데 그때 그 어떻게 내가 광수냐로 직접 나온 탈북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지만원은 이놈을 어떻게 해야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지금 말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한 대로 얘네들이 이게 매우 교묘한 작전이다. 호남 고립화를 위한 작전. 그러니까 엊그제 이용섭 광주시장이 말한 대로 5.18 때 군인이 광주를 한번 짓밟고 지금 와서 2019년에 와가지고 다시 언필칭 극우라고 하는 세력들이 입으로 광주를 짓밟고 있다. 광주를 타켓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광주에 테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러죠 이거는. 광주에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 광주나 전라남도 이쪽 국회의원들이 이거 뭐 국회에 농성도 하고 자유한국당은 농성도 잘하더라고요.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 심각성을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요즘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그 하여튼 그래서 그 지만원과 이렇게 하는데 김진태는 언제부터 지만원 똘마니가 돼가지고 김진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만원 똘마니가 아니고 지만원 똘마니가 김진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 이 지도자로서 쓰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이용해야 될 때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네. 박근혜 탄핵을 맨 처음 주장한 게 김진태였어요.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얘기했죠. 그 당시 네. 누구도 이거 이 얘기하면 또 태극기 모독단이 안 찍어줄까봐 걱정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줘야 그거 알고 찍어야지 더구나. 하태경이가 한 얘기는 예. 그 당시 박근혜 보고 하야라 해서 하야를 낳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그 당시 새누리당 그럼 뭐 의원총회에서 탄핵 얘기 이런 건 못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박근혜가 탄핵하면 안 될 줄 알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탄핵을 먼저 주장한 게 탄핵으로 가자. 예. 이제 이게 그 얘기는 제가 기억나요. 예. 그 얘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가자. 예, 그 당시에 김진태가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사모에서 예. 박사모 정광용이가 예. 자기네 박사모 사이트에 표 떨어지는데 이러면 김진태. 아니 그 박사모 그때 그랬더니 이건 박근혜가 시켰을 수도 있어요. 예. 박근혜 세력에서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걔들이 판단이 선 거야. 예.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지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무리 이탈표가 많아도 10표 이내일 때문에 절대 안 되니까 차라리 탄핵 소추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기각이 돼버리면 부결이 돼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 촛불도 예. 소용 없어진다.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계엄령을 내리자 뭐 이런 계획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탄핵 얘기를 그래서 끄집어 나온 거예요, 얘들이. 하여튼 어쨌든 그 하태경 얘기로는 누구도 탄핵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 태극기 모독단 수교에 김진태가 꺼내서 어쨌든 자기 의도는 달랐지만 결과는 걔가 탄핵을 시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모든 일은 처음에 선의로 시작했지만 그게 어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고 나쁜 생각으로 했지만 그게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그건 좋은 거로 되는데 어쨌든 김진태는 박근혜 503 탄핵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말이에요. 네. 그 5.18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슨 뭐
제가 자료 조사를 쭉 해 오늘 제가 이게 저 서울의 소리 백 대표님 만나러 올려고 5.18 문제 자료를 좀 쭉 정리해 보니까 김만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전두환은 2016년에 부인을 했더만요. 아. 북한군 그런 일 없다. 그 뭐 그 당시에 그 미국하고의 그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다 봐도 네. 그런 증거도 없고 그런 낌새도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예.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작년 2017년에 나와가지고 지금 판매 금지 조치당한 자기 회고록에는 또 북한군이 뭐 침투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글을 썼나 봐요. 얘가. 그렇게 썼나. 지만원이 자꾸 그러니까. 그거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천정백 의원이 어제 그저께인가 이제 저하고 통화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안사령부 지금 이제 기무사죠. 예. 그 당시에 지금 지만원이가 가지고 뭐 이거 광수 몇 번 뭐 분석하는 사진들이 전부 기무사 자료라는 거야. 그 기무사에서도 이 사진들이 모독단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람이네. 그런 서류를 기무사에서 지만원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거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무사 내에도 지금도 지만원이한테 자료를 공급해 주는 놈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에 이 문제는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적폐청산 가장 철저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시민들도 예. 철저히 저도 이제 할 건데 예. 제가 광주분들한테 김한원 공청회도 가고 계속 제가 있었죠. 예. 김한원 공청회 전날 광주분한테 전화했어요. 얼마나 오시냐. 그랬더니 뭐 일부 몇 사람만 간대요. 그날 보니까 한 10여 명 분이 안 왔더라고요. 저도 화면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아마 김한원이 때려 죽였을 거다. 이게 누구보다도 정말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역풍 맞을까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역풍 맞아. 무슨 말이냐. 네, 독립운동 맞습니다. 청산이 전도하고 역풍 맞아서 2만 명이 도륙당했지만 역사는 그게 옳다고 하는 거다. 그래 지금 옳은 일을 하는데 역풍이 두려워서 못 온다는 건 변명거리뿐이 안 된다. 이번에 좀 같이 우리 힘이 합해서 끝장을 보자. 예.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다들 만나는 분보다 얘기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끝장을 봐야 된다. 자, 저도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포함해서 예. 국회의원들 다 해서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그 당시 나 서울에 있었어요. 광주 항쟁 때. 나도 서울역 나가서 했어요. 그 당시 광주 항쟁은 전국적으로 항쟁이 일어났었지. 광주에서만 일어난 항쟁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 젊은 사람들은 그 당시 다른 데는 평온하고 예. 근데 부산도 대구도 학생들이 데모하고 계엄령 선포하니까 좀 꼼짝 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난 그러니까, 데모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럼요. 전국 항쟁을 지금 예, 이 김한원은 북한이 와서 했다고 얘기하는 거라는데 광주만 지금 제대로는 짚지만 이건 전국 항쟁이라는 얘기도 우리는 해줘야 된다. 그 서울역 회군 사건이라는 게 5월 16일 사건 저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5월 16일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서울역에 모인 전국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수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수만 그때. 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역 회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 그 심재철이한테 누군가가 이제 그걸 코치를 한 거야. 예. 심재철이한테. 그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의 심재철인데 지금 국회 부의장하고 있다. 그렇죠. 심재철인데 그 사람도 전라도 사람이죠. 광주 일고 출신이라니까요. 이 도둑놈의 새끼가. 난 왜 그거 변절하면은 그러니까 심재철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역 회군을 지시한 서울대 총학생회인데 5월 16일 날 그 정도의 서울역 광장에 많은 인원이 모일 정도로 전국적으로 전국 항쟁이 있었다. 전국 항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항쟁의 시작은 이제 박정희가 죽게 되는 부마 항쟁부터 사실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박정희가 죽게 된 부마 항쟁부터 시작해서 박정희가 죽고 나서 계엄령 이후에 이제 김대중 씨가 사면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공천 민중들이
5공화국이 갖고 있는 헌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는 항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개헌, 예, 헌법이 그 당시에 박정희는 죽었는데 체육관 선거. 예,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최규하가 대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네. 그러나 최규하가 대리하고 있으면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민주주의 헌법으로 직접 선거로 하자. 네. 이게 국민들의 요구한 데모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항쟁의 원인이죠. 항쟁의 원인이죠. 그 전국적인 항쟁이 네, 강조에서만 그럼요. 피를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전국에 일어났던 항쟁을 북한군이 해서 이렇게 했다고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짓누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게 전두환이가 12.12를 일으켜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 체포하고 계엄사령관 체포하고 그래서 자기가 군권을 전부 장악하고 10월 1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16일까지 완벽하게 모든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모든 작업을 다 해서 자기의 집권을 위한 기반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이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는 지만원이라는 친구는 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지만원에 내가 그 지만원 뭐 사이트 가보면요. 시스템 지금도 클럽. 있어요. 시스템 클럽. 역적 김대중. 국부 박정희 써놨는데 나는 그게 모욕으로 왜 또 고소 안 하냐 이거예요. 유족들이 그런 거부터 놔두니까 얘가 간덩이에 다 부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지만원 주장보다 이 주장이 나은지 좀 판단해 주세요. 예. 저기 그 5.16 군사반란 일으켰잖아요. 60년도에. 예.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당시 5.16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는 남로당 군사총 최고로 공산주의자였고 그렇지. 그 형 박상희는 대구 그 당시에 대구 대구 폭동 때 주범. 경찰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예. 극악한 빨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 지만원 쪽에서 봤을 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장악하면 한국이 공산화가 될 거다. 공산주의자가 그래서 북한군을 한 1,000명 보내가지고 박정희 5.16을 도와줬다. 그래서 성공한 거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건 매우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 공산주의자가 구테타 일으키는데 공산주의 나라에서 도와줬다. 한 5,000명 보내줘서 했다.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런 지만원이가 이 얘기는 광수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더 근거가 있죠. 정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근거가 하나 있는 것이 이제 그걸 그 근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황태성 사건. 이제 알죠, 제 황태성 사형시켜버렸잖아. 간첩 황태성이 간첩도 아니 황태성이 누구냐 하면은 밀사. 예, 황태성이 누구냐 하면 박상희 친구란 말이에요. 박상희하고 아주 친밀한. 예, 황태성이가 박상희를 그 동아일보 지구인가도 내주고 그래요, 거기서 살렸어요. 거기 살렸죠, 그렇지. 그리고 황태성이가 박정희가 예. 일본 만주 육사 간다니까 이 나쁜 놈 새끼도 매국노라고 못 가게 한 것도 황태성 황태성이 씨고 맞아, 그래. 박정희의 은인, 예. 자기 학비도 대주고 자기 집안 어려울 예. 때 도와준 은인이 황태성인데 김밀성이 황태성을 밀사로 그래 밀사로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걸 죽일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40일이 거의 간첩으로 체포해가지고 와서 김종필을 찾아갔단 말이야. 예. 와서 김종필을 김종필이가 박상희 사이니까 예. 자기 친구 사이잖아요. 예. 친구 사이가 중앙정보에 나와 박정희를 찾아 박정희하고 야 내가 이래 하니까 그 처삼촌을 나를 좀 만나게 해라. 그래. 둘이 이제 이렇게 해보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명 공약이 공산주의자가 반공을 국시의 그러니까. 제1로 삼고 뭐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거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가 그 박정희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40일이 지나서 황태성을 간첩으로 발표하고 결국은 사형을 시키잖아요. 근데 아까 제 주장에 덧붙여서 그렇게 김일성이가 한 5,000명 보내서 그때다가 성공했어. 그러니까 황태성을 보냈어. 야, 너 내가 도와서 그때다 성공했으니까 그러지. 이제 공산주의자 돼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싶어서 그 황태성을 사형시켜버리고 그냥 지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또 그것도 가능하고 예. 또 하나 더 내가 덧붙이자 그러면은 예, 예. 친일파잖아요. 친일파죠. 박정희가. 아이 저이 손가락 이렇게 그러니까 깨물어서 친일파인데 혈서 쓴 놈이 박정희는 예. 집권한 이후에도 가장 좋아한 것이 청와대 경관에서 일본 군복 입고 총 차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대. 건만 한국인이고 예. 그 당시 문명자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 문명자 씨가 쓴 글에 나와요. 문명자 씨가 예. 그래 보면 내무반에서 활동할 때 예. 굉장히 음흉했대요. 말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내일 독립군 토벌 간다 그러면 야, 씨! 야, 씨! 독립군 토벌이다 그러고 막 이게 예, 그래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렇게 그래. 그래서 지금 김문수나 이재호나 아까 얘기했듯이 심재철이가 변절해서 가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을 바치고 더 하지 않아. 변절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친일 반역자 손가락을 깨물려서 외양한테 혈서를 쓰고 가서 출세하려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독립군들 잡으면 어린애들은 살려줄 수 있지만 박정희는 안 살려줄 거다. 난 이렇게 보고 왜? 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자기가 그 그룹에 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박정희가 그 3만 불 김오희라 메모로 인해서 3만 불 가지고 그 일제 식민 36년을 퉁쳐버린 3억 불. 것도, 네, 3억 불. 3억 불을 가지고 퉁쳐버린 이런 것도 말이에요. 지금 그 이제 음모론으로 말하면 야 내가 너 집권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그렇지. 도와줬으니까 너 이거 3억 불로 끝내자. 일본군이 왔다. 음모론으로 치면은 이런 식의 음모론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만원의 음모론이나 김진태의 음모론이나 이런 음모론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런 음모론이 설 수 없도록 구별해서 처리해 주는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에 그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예. 한 7, 80%의 국민들은 90%라니까요. 90%의 예. 국민들은 지만원이나 김진태, 예. 나경원의 이 토착 외고 같은 짓들을 다들 반발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전두환 때 그 박정희 때도 이런 짓은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이 태극기 모독단의 극악스러움 때문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권력을 정권을 진보가 다시 재창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진보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는 진보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 의로움이 이게 가짜라고 자꾸 말해야 돼. 그러니까 5.18이 민주항쟁인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김진태가 빠져나가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가짜 유공자가 있으니까 그놈들 우리 색출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여론을 바꿔 나가고 싶어하는 아주 교활한 유공자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그 법령에 예, 그래 법령이 유공자가 개인 신상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걸 그럼요. 김진태는 잘 알고 잘 알죠. 이렇게 비열한 김진태가 지가 법조인이잖아요. 김순례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 예, 그게 그냥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첫째요. 네. 첫째 5.18 유공자법은요. 일단 그 유공자법에 광주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 법에 보면은 1979년 그러니까 80년 5.18을 전후하여 네. 5.18을 전후하여 민주항쟁에서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한 사람은 다 대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타켓으로 삼은 게 김대중이었어요. 네.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사형 내란 음모 사건을 전두환이가 만들면서 그 김대중 때문에 체포당한 민주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죠. 이분들 이해찬도 예, 이분들이 지금 5.18 유공자예요. 그래서 왜 유공자냐고 자꾸 그러니까 올려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하면 지가 지금 그 법을 알 거란 말이야. 알죠. 뻔히 아는 거죠. 그 법조문을 한 번도 안 읽어봤겠어. 지가 검사인데. 다 읽어봤겠죠. 법조문 다 읽어보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찬은 틀림없이 이 법에 의해서 유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이가 어떻게 유공자냐, 광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아주 하여튼 요번에 정말 광주 시민뿐 아니라 예.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서 이번에 싹을 잘 내야 된다. 끝까지 가자.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진짜 그러겠습니다. 그 23일이죠. 토요일 날. 예, 이번 광화문 그러니까- 광장에서 네, 예.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했고요. 예. 그 사법조계 청산 집회는 이번 주에는 안 씁니다. 대신 그 5.18 그 규탄 그 집회가 강화문에 있으니까 시간 공지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우리 여기 한반도 교구 태극기가 있잖아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날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어떤 간접 수교라도 이루어지면 나는 이 토착 어교들의 힘은 굉장히 줄어들 거다,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걔네들 있잖아요. 예. 이 한반도의 냉전 상태가 해체되는 거 얘들한테는 가장 그러니까. 나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들이 아까 제가 말했는데 자기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예, 거야. 없어지죠. 한반도의 냉전, 그러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 이걸 말할 수 지금도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면 빨갱이가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리면 얘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극구 반대하고 이번에도 나경원이 가가지고 그 헛소리를 많이 하면서 종전 안 된다. 전쟁을 원한다까지 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 지금 나는 정말 전쟁 나면은 태극기 보독단 자식들 손주들 안 죽나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 대표님. 네.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언필칭 보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핵 노래를 부르는데 핵 되는데 지금 만약에 핵이 없이 남북 간의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고 봅시다. 예. 대한민국 그래도 방사능 천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의 방사포가 한번 때렸다고 생각해요. 부산 지역 인근은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체르노빌 사건이나 저 후쿠시마 사건 그 전쟁 아닌 오염에 의해서도 그런 식으로 전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리는데 저 핵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놈들이 무슨 전쟁을 원한다고 북한을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자빠지는 새끼들이 저기 경주 같은데요. 부산 방사포 미사일 한 방이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한 방 때리면 거기는 바로 죽음의 도시가 돼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태극기 보독단이 제일 많이 사는 경주나 대구 분들 또 정신 이런 차려야 분들 된다요. 전쟁에 겨지 마세요. 전쟁 나면은 전쟁을 무슨 좋아하는 핵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수라는 친구들이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나라를 폐허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쟁을 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제대로 돼서 요즘 스몰 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어떤 딜이 있어야 됩니다. 딜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2000년대까지 90년대까지 극도의 경제 성장 일변도로 걸어오다가 중국이 경제 성장하고 베트남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열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 대열에서 빠지게 된 것은 굴뚝산업이 빠져나가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경제를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남북 경협 이외에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바다 쪽에는 없죠 이제. 없어요 이제. 더 클 게 없죠. 더 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미 수출, 대유럽 수출, 대일본 수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끌고 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보다 더 낮은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가 경제를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그것이 지금 아세안 무역인데 아세안 무역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대북 무역입니다. 예. 대북 무역. 그런데 이 대북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은 종전선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에 남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퇴임하시면 이분은 나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에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좀 어쩌다 하더라도 정말 일 잘한 대통령으로 후차에 평가받을 거라 보거든요. 문재인이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우리나라가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화타가 와도 현재의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현재의 국제 경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 5% 6% 3%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경제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누구도 없다. 문재인 아니라 문재인 하레비도 없다. 뭐 경제 전문가는 이명박이 시대에 몇 프로 성장했는데요. 자기들이 정말로 무슨 신으로 추앙하는 박정희 딸 박근혜가 4년 동안 하면서 경제가 몇 프로 성장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마음을 놓고 진짜 혁대를 풀고 신발끈을 풀고 하면 되도록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만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다.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범죄를 자기는 안다. 자기 혼자 조용한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하는 범죄가 몇 가지인가 한번 세봐라. 손가락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장래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나 손자가 4명인데 이놈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려면은 지금 이런 태극기 들고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5.18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고. 태극기 모독단 어르신 여러분, 오늘 임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목사님 마냥 뒤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아무데 없는데 화장실에 쪼그려 앉든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내가 태극기 들고 모독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대한민국의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떨치고 하고 있는 짓이 대한민국이 잘못되도록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지 하고 있는 짓이 자기 손자들 살아가는데 정말 이 땅에 자기 손자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정말 옳은 짓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제발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 큰절해드리고 태극기 모독반 토착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존중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 마지막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어르신들 지금 가보면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이분들한테 좀 북미 회담이 이렇게 잘 될 거다는 그 어떤 예측과 그분들의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북미 회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데요. 태극기 모독단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을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국경 장벽 문제 때문에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완전히 탄핵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역사상 가장 세금이 동결된 기간이 가장 길었어요. 이번에 국경 장벽 문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문제 안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길이 별로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돌파구가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돌파구는 뭐냐면 그것도 북미 관계입니다. 트럼프가 임기 중에 북한에서 핵을 제거했다. 이 대단히 큰 업적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그 반대 세력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미 대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자기 할아버지 세대, 자기 아버지 세대 자기들이 우리끼리 잘 살자 해서 걔네들이 원래
우리끼리 잘 살아라 70년간 부르짖어 왔는데 결국은 우리끼리 못 살고 있다 이 못 말이에요. 살았지. 우리끼리 못 살아. 그럼 우리끼리 못 살면 우리끼리가 아닌 외국과 협조해서 잘 사는 나라가 이웃에 있잖아. 중국, 베트남. 예, 예. 그걸 보니까 이웃과 협조해야 되겠다. 이웃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 핵무기는 이제 우리 만들 줄 알잖냐. 간단히 말하면. 예. 우리 만들 줄 그거 없어도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핵무기는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양쪽 다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둘 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딜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고 나면 우리 문재인과 이제 우리 지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지금 김정은 방한설이 지금 돌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는 그래요. 또 김정은 방한이 이 핵심으로 대두되게 되면 이 태극기 든 아저씨들도 무슨 통일로에 늘어선다는 둥 광화문에 늘어선 둥 난리가 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일단은 보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이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예. 이거는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아니, 크니까 자기 자식한테 죄를 예, 짓고 자. 자기 손주한테 죄를 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좀 여담 같은데 어제인가 그저께 MBC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 방송에 그 역사 탐방을 하는 방송인데 그 다니엘이라는 독일인 친구가 출연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독일인 친구가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들끼리 얘기 중에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나 머리에 탁 박히는 거예요. 독일 통일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류 협력에 대한 그 동독과 서독의 투내부 간 약속 이후에 그러고도 20년이 걸려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교류 협력만 약속해도 통일이 되려면 최하 20년이 걸리네. 독일 같은 나라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그렇게 교류 협력을 하고서도 통일이 되려면 최하 20년, 3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류 협력에 대한 약속만 해도 이것은 대단히 큰 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독일인 친구가 하더라고요. 예. 독일인 친구가. 그런 그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 평생을 산 7, 80 먹은 이 태극기 든 할아버지들 정신 좀 차리시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미국 내부 사정 말씀냈는데 미국에서 이제 김현철 기자라고 있잖아요. 김영남 시인 그 삼남 그분이 가끔 전화 왔는데 미국에서 뉴스를 보면 북한과 미국의 핵 그 협정 그 폐기 그 회담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번터 때릴까 봐서 미국 사람들이 발을 쭉 뻗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이 북미 협상을 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요. 태극기 보독단은 뭐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불쌍해서 한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근데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태극기 보독단과 정반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북미 협상이 되면 이제 우리도 어떤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편히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뉴스마다 시간마다 나온다 이렇게 미국 상황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똑같은 예가요. 그 이제 일본이 패망한 이유입니다. 그게 일본이 패망한 이유가 2차 대전 1943년에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게 그런데 그때 그 일본군이 미국 본토에 떨어졌어요. 일본군이 그 당시에 어디 상륙작전이야? 그 상륙작전이. 그 상륙작전을 하면서 하와이를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미국 플로리다 본토에 일본군 포탄이 몇 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이 완벽하게 일본을 정말로 망하게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그때부터 미국이 완벽하게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크게 하게 됩니다. 참전 안 했잖아요. 뭐 간접 참전이 간접 참전. 허라해도 안 하고 예. 무기만 팔아서 무기만 팔아가. 돈만 벌어먹었지. 그런데 그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하와이를 공습하고 그 당시에 그 플로리다에 때린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괌, 사이판을 치고 해서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 근본적 이유는 미국 본토에 포탄 몇 개 떨어뜨린 거거든요. 예. 포탄 몇 개 떨어뜨린 거예요. 북한이 바보입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겁내는 거야. 겁내더라고. 그걸 겁내는 거야. 자, 핵무기 지금까지 우리 이 미국 본토에 예. 누구도 어느 나라도 포탄을 때린 데가 없다. 예. 근데 혹시 정말로 북한 전화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쟤들이 지금 미사일 사정거리가 4,000km, 5,000km 얘기 나오는데 2만 km 얘기 나오는데 예. 정말로 이거 때려버리면은 그래서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니까. 그 하여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태극기 모독단 영감인들, 노인들, 어르신들 좀 깨우치라고 자꾸 이렇게 예, 한 명이라도 그래서, 좀 얘기 드리는데 하여튼 태극기 모독단의 그 왜곡, 망동 이거 지금 막 국회에도 막 불법적으로 그냥 난입해가지고 예. 무법천지에 요즘 태극기 모독단이 어떤 경찰 공권력보다 지금 더 강하다. 나는 경찰한테도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태극기 모독단한테 우리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연행하고 그랬어요. 불법 저지르면 연행해라. 왜 안 하냐 나는 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 얘기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정부를 안는다지만 예. 지금 엊그제도 우리가 이명박 때 국회에 저렇게 난입해서 했으면 최소한 몇십 명은 연행이 됐어요. 그렇겠죠. 근데 한 명도 연행 안 하는데 지금 경찰청장 정말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태극기 모독단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같으면 약간의 관용을 베풀 수도 있는데 태극기 모독단은 우리나라를 망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빨리 망하고 외국 아베를 추종하고 이런 우리 전국적인 그 80년대 항쟁을 북한이 했다는 이런 말로서 위법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이게 연행도 안 하는데 지금 그 대한애국당 조원진 집회 가봐도 막 사람을 치고 욕을 해도 신고를 해도 신고한 사람을 말리고 신고한 사람을 밀착 방어를 해서 뭐 그렇지 태극기 모독단 영감들은 하나도 연행 안 는다. 내가 이거 정말 그 서울의 소리나 이런 유튜브 연대가 정말 경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유튜브 연대 저도 그 혼자서 이게 완전히 거의 셀프인데 혼자서 신문고 뉴스 TV를 유튜브 방송을 계속 개국해가지고 혼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직 그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거든요. 1,000명이 안 되는데 유튜브 연대라는 것을 하게 됐으면은 변방에서 지금 우리 백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유튜브를 다시 우리가 뺏어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유튜브는 거의 뭐 웬만한 그 보수의 스피커들은 상당히 이 세력이 많이 커져 있더만요. 예, 많이 세력이 많이 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 영토를 우리가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가 지금 좀 우리가 정권, 권력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정권이라고 권력이라고 권세권자의 힘력자 아닙니까? 예. 권세권자의 힘력자는 힘을 가졌다 이 말이죠. 힘을. 예. 그다음에 국가 통치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검찰, 경찰이 갖고 있는 게 곧 국가 소추권이거든요. 국가가 전체적인 인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일탈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둘 수 있는 것이 국가 소추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소추권을 정당할 때는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해야 저는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예. 권력을 줄 때는 첫 번째 그 권력을 가지고 나쁜 자를 처벌하라고 바로 그거라니까요. 두 번째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사람의 상을 주라고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권력을 주었는데도 그 권력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그냥 용인한다면, 또 잘하는 사람 상도 안 준다면 누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좋은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이 물론 민주주의 사회가 인권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합의한 그 세력 바운다리 내에서 우리가 같이 지킵시다 하고 만들어 놓은 법은 지켜야지요. 그것이 민주주의와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필요한 거고 안 지킨 사람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인권을 침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죠. 남의 인권까지 침탈하는 피해를 주는. 그래서 국가 권력은 이것을 제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권력을 준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주장한다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태극기 모독단들이 앞으로 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 대한민국이 바로 가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거의 그거는 불가한 일 같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태극기 모독단에 대해서 이 얘기했는데 지금 법을 만들고 또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해야 될 게 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태극기 모독단이 똥이 무서워 이렇게 하면 민주당 아마 그럴 겁니다.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다 보니까 그 똥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민주당한테 제가 여기서 쉽게 말하겠습니다. 태극기 모독단 그 똥 같은 사람들 더러워서 피한다는 주장하지 말고 무서워서 지금 당신들이 피하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적극적인 대처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행동도 하고 이번에 김진태, 김순례, 이정명 등 뭐 무슨 징계한다는데 좀 똑바로 좀 이거 통과도 못 시키는데 왜 집권 여당이 그거 못 하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저 태극기 모독단한테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냐 이거죠. 태극기 모독단이 주장하면 전부 받아줄 거냐.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책을 좀 내놔봐라. 근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훈수를 좀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좀 훈수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든 일종의 책임은 이 여당한테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지금 말씀하신 참 전부 다 우리 대표님이 다 지적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자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쟤들이 저렇게 하니까 쟤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자기들이 일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죠. 그건. 자기들이 일을 해내야 돼. 언제나 도와달라 그럴 때는 일을 하겠다 그래 놓고 도와주고 나면은 일을 안 하는 게 이 당의 문제입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없죠. 예, 나서는 사람. 머리 깎고 빨간 띠 메고 자유한국당은 잘 나서는데 이 당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투쟁을 잘하잖아요. 여당도 좀 투쟁하면 안 되나요? 여당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이 야당이 정말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땅,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안 맞으면 말려야지. 안 맞으면 가서 같이 우통 벗고 싸워야 된다는 이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그렇게 체면 차리지 생각합니다. 말고 예. 나같이 막 20대한테 은종아 소리 들으면서 하지 않아요. 하나도 나 부끄럽지 않아요. 같이 우통 벗고 싸워야 그럼요. 된다니까요. 자,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국회 안에서 테러탄까지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국회 안에서 네. 미디어법 반대한다고. 자, 근데 여당일 때는 왜 그런 기계가 없어지냐 이 말이야. 지금 더 그보다 기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야가 무슨 상관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여당 때 한 짓 봐봐요. 별짓 다 했어요. 자기들이 야당일 때 그 오한마로 국회 문을 부시면서 들어가려고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닫아 걸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법 다 만들었잖아. 야, 이 자유한국당 이놈들은 새로 새누리당일 때 문 닫아 걸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법 다 만들었는데 이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이 다수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과반수는 안 된다 그러지만 과반수가 충분히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저거 네. 빼고도. 그럼 바른미래당 빼고도 만들 수 있어. 네. 그러면
할 때 되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담 한마디 합시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누구하고 싸움이 났어. 예. 근데 그 싸움하는 상대가 내 적군이면 내가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약하지만 나 좀 미흡지만 나보다 약한 놈이 그놈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그놈한테 떡 주면 내 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살짝 떡 주면서 말이야. 그게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떡 주면서 야 이번에 저놈들 우리가 퇴치하자. 이런 식의 정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얘네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혹시 민주평화당을 키워주면은 자기들 떡을 뺏어갈까 봐서 지금 그부터 겁을 먼저 내는 거예요. 뭐 내 편 만들잖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성원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은 무슨 떡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럼 10여 년간을 이렇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존경합니다. 고생을 하면서 떡 받을 사람도 없는데 네. 자기들은 떡을 하나 받았으니까 떡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저기 서 PD 뒤에 배경이 왜 이래요? 다 끝났어 이제. 어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인사도 안 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한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여기 것이 뒷 배경 그림 넣어줘요. 저는 민주당에도 그 정치를 좀 알고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예. 이번 기회에 우군은 확실히 우군화하고 예. 적군을 제대로 분별해서 예. 퇴치를 적부터 먼저 퇴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부터. 그래서 적을 퇴치하는 길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민주당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태극기를 들고 길바닥에 나와서 지금 거의 무법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의 그 행동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장래에 정말 필요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치인들은 민주평화당 계신 분들도 지금 우선 제일 급한 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16년, 17년 당시에 전부 힘을 모아서 박근혜 몰아냈잖아요. 예. 전부 힘을 모아. 예. 그때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박근혜를 몰아냈지. 예. 니꺼 내꺼 찾아서 몰아낼 수 있었겠어요?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그 힘이 필요하다. 5.18 망동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다른 거 다 털어버리고 5.18 망동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힘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부의 적부터 우선 물리치자. 예. 위부의 적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당신 당까지 지금 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위부의 적을 물리친 다음에 내부의 공은 나중에 가리자. 요 말씀 드리는데 그럼 지금까지 1시간이 넘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태극기 모독단이나 뭐 등등 그 부탁의 말씀 국민들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흥분해 가지고 얘기 도중에 좀 쌍소리도 들어가고 좀 이 비어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가 허였습니다. 뭐 인생 70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살면 얼마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 박 대표가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열받고 극렬하게 흥분하는 이유는 나라의 장래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혼자 조용히 가만히 누워서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손자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간단해요. 북한의 핵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북한의 핵이 없어지면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해서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주로 태극기 모독단, 김진태, 뭐 지만원 등등을 필두로 해서 태극기 모독단을 제재로 우리가 태극기 모독단에 휘둘리는 자유한국당, 또 태극기 모독단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 또 그 태극기 모독단에 자유한국당과 같이 휘둘리게 보이는, 비둘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저희가 혼수를 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떡 얘기했는데 저희는 떡도 바라지 않고 그냥 희생을 전제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정말 최저임금 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응징하는 서울의 소리는 언제 어느 곳이나 그 응징할 거리가 있으면 나설 것이고, 저는 부끄러움, 욕을 먹든 제가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저는 부끄러움 모르고 뻔뻔하게 응징을 하러 다닐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태극기 모독단들의 우리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짓을 막는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 오늘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님 나오셔서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 대표님, 예. 마지막으로 그 우리 신문고 뉴스 TV 예. 오늘 이거 시청하신 분들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고, 예. 또 그 다음에 23일 날 광화문 그 집회에 이번에 좀 대규모로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저 다시 한번 드리면 예. 신문고 뉴스 TV 가면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거기 가셔서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23일 날 광주에서 열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 태극기 모독단들을 규탄하고 5.18 망동 행동을 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